2017년 2월 25일 중국 내몰공 바오타오시 경찰은 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저희 형 가족이 한 달째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아요. 집 문도 다 잠겨있고. 신고자는 이 형의 친남동생이었어요. 이 남동생은요, 몇 달 전부터 형네 가족이 가게 문도 안 열고 설이 지나도록 안 보이고 있다고. 신고를 받은 후 경찰은 바로 이 형인 아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갔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에 경찰은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문이 딱 열리자마자 썩은 내가. 거기다 바로 눈에 띈 게 식탁이었는데 식탁에 음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다 썩어 있어. 시간이 없어 다 먹지 못한 듯 보이는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경찰. 곧이어 발견합니다. 침실 침대 위 심하게 부패한 한 여성의 시신을. 그녀는 알몸 상태로 손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목과 입에는 테이프가. 이 여성을 보자마자 현장에 같이 있었던 남동생은 바로 그녀가 누군지 알아챕니다. 형수! 피해 여성은 형의 아내, 형수 허야모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게 형수는 이렇게 죽은 채 발견됐는데 나머지 형과 아이들은 다 어딨어? 사건 현장의 문과 창문은 모두 온전했습니다. 강제로 뜯긴 흔적이나 싸움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즉, 이 범인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이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범인은 이들과 잘 아는 사이인 안면이 있는 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범인의 주된 목적은 돈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왜냐? 집 안에 금은 보석이 그대로 다 있었으니까. 지금 이 안에 허야모의 시신만 발견됐어요. 보통 부부 중에 한 명이 죽었을 때 범인은 이 남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 경찰은 이 남편 아원을 범인으로 의심했습니다. 아, 이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토꼈구나.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집안 쓰레기통에서 담배꽁초 6개가 발견됩니다. 아, 남편 거구나. 그런데 이 남동생이 하는 말이 저희 형 담배 안 피는데요. 응? 이 말에 경찰, 아원이 그럼 범인이 아닌가? 범인 따로 있나? 경찰은 집 수색을 끝내고 지하실 수색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고기, 야채 저장고가 다 있었거든요. 거기 딱 뒤지는데 와, 이번에는 남자 시신이 떡하니 나오네. 남편 아원이었습니다. 뒤이어 경찰은 집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딱 들어갔어요. 멀쩡해 보여. 그런데 이상하게 침대 옆에 작은 상자가 눈에 거슬려. 혹시나 싶어 그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또 어린 소녀의 시신이. 이 사망한 부부의 14살 된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원 부부가 다 몰살 당한 채 발견된 거예요. 다 죽었어. 도대체 누가 이딴 짓을 한 걸까요? 바로 부검 들어갑니다. 부검 결과 이 세 사람의 사망 사인은 질식사. 거기다 이 허야모 같은 경우는 생전 사망 전에 성폭행을 당한 흔적까지 발견됐어요. 경찰은 맨 처음에 이 남편 아원이 아내, 딸까지 다 죽이고 자기도 죽었구나. 이렇게 범인으로 추정했지만 사망 사인이 확인되면서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질식사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안타까운 게 당시 부부가 살던 집 지역이 되게 노후된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CCTV가 없어. 그저 알 수 있는 건 이 범인 아원의 삶을, 이 가족들의 하루 패턴을 잘 알고 있는 놈이라는 거. 아원이나 가족들이 친히 문을 열어줄 정도로 친분이 좀 있는 놈이라는 거. 경찰은 바로 아원의 주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인들 모두가 하나같이 아원 칭찬을 그렇게 하네. 아이고, 그렇게 좋은 사람한테 누가 원한을 가져. 그럼 원한살인 아닌가? 당시 부부가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시장의 채소 상인 한 명이 경찰한테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아원 부부가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직원 한 명을 썼었다는 거예요. 그 직원의 이름은 리우.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가족이 사라진 그쯤부터 이 리우의 모습도 증발한 듯 안 보인다고. 이 얘기 듣는데 경찰 바로 촉이 딱 온 거예요. 이 부부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바로 이 직원 리우 조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더 이상해. 이 리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고향은 어딘지, 뭐 그의 과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 미스테리한 놈이야. 혹시나 싶어 경찰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검색도 해봤어요. 그런데 검색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 새끼, 민증 없어? 뭐 중국 시민 등록도 안 된 놈이야? 뭐 귀신이야? 뭐야 이거? 이렇게 되다 보니 경찰이 의지할 건 실제 그와 어느 정도 얼굴을 맞대고 지냈던 시장 상인들의 증언뿐. 이들 말에 따르면 이 아원 부부가 리우를 고용하고 일을 시키는데 월급 대신 숙식을 제공해줬다는 거예요. 평일에 이 부부가 제공한 집에 살면서 거의 리우 혼자 정육점의 모든 준비를 도맡아 했었다고. 그만큼 리우, 이 아원 가족을 아주 잘 알고 있었겠죠. 거기다 알아보다 보니 이 리우, 여자를 엄청 밝히는 놈이야. 시장에 좀 이쁘장한 여자들한테 그렇게 추파를 던지고 다녔다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허야모, 이 시장 내에서 엄청난 미인으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아이도 있는 여자였지만 뭐 처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거의 뭐 시장의 꽃이었다고. 이 말을 듣는데 경찰 또 촉이 팍 온 거예요. 어라? 그렇다면 여자를 엄청 밝혀대던 리우가 이쁜 허야모를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 뭔가 더러운 느낌이 싹 드는데 경찰이 더 집중적으로 리우에 대해 파기 시작하는데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문제는 경찰 이 리우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이놈이 보니까 일하면서 자기 사진 한 장 안 찍어놨어. 남이 자기 사진 찍는 거에도 엄청 예민하게 반응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시장 상인 2명이 자기들 사진 찍다가 모르고 뒤에 리우가 찍힌 거예요. 야, 뒤에 리우 너 찍혔다 야. 야 이거 봐봐. 웃겨가지고 막 웃었더니 그 소리 듣고 정색하면서 달려와가지고 내 앞에서 지우라고. 소리 지르면서 난리 쳤었다고. 정확하게 지우는 걸 확인한 후에야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상인들의 말은 경찰을 더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리우도 연락이 안 되고 집에 가도 없고 경찰 강제로 그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DNA 채취합니다. 허야모의 몸에서 나온 남자 정액 DNA와 비교한 결과 와 맞네 이 새끼. 이뿐만이 아닌 아원의 사망한 딸, 이 딸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머리카락도 나왔어요. 이거랑도 비교해본 결과 정확하게 맞아. 리우 이놈이 아원의 아원 일가족을 다 죽였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놈 잠수 타버렸지. 데이터베이스에 이놈 정보도 없지. 사진도 없지. 이놈이 어떻게 생긴 놈인지라도 알아야 뭐 수배라도 때리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사건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믿져야 본전으로 경찰은 이 시장 상인들의 말을 토대로 리우의 몽타주를 그려요. 그리고 이 몽타주를 바탕으로 바우타우시의 대규모 수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용지물. 수사 강도를 더 높입니다. 버스, 택시, 대중교통들까지 다 파고들어요. 그 결과 정말 다행히도 한 택시 안에 CCTV에 이놈 얼굴이 딱 찍혔네. 그림 몽타주와 그나마 제일 흡사해. 혹시나 싶어 이 사진 시장 상인들한테 보여주니 맞대. 경찰은 아무래도 이놈 사건 저지르고 이 바우타우시를 뜬 걸로 보였습니다. 바로 전국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요. 협조 요청 며칠 뒤 바로 소식이 또 날라옵니다. 산시성 양치안이라는 곳의 중고 핸드폰 매장에서 이놈 일하고 있다고. 거기다 이 중고 핸드폰 매장에서 사망한 아원의 핸드폰도 발견됐다고. 그렇게 약 2주 뒤인 3월 8일
이놈 체포가 된 거예요. 경찰은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리우한테 아원이라는 이 남자는요 은인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자기를 일자리 주고 잘 곳 마련해 주고 밥도 주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왜 죽였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원만 죽인 것도 아닌 가족들까지 왜 다 죽였냐고 이 썩을 새끼야. 친절을 개똥으로 갚아? 리우의 본명은 아원궈. 질이 굉장히 안 좋은 놈이었습니다. 그가 가면까지 쓰면서 사진 한 장 까다롭게 굴면서 자기 철저하게 숨겼던 이유는요. 길림성이라는 다른 지역에서 이놈이 다른 사람들한테 약 한 만위안 정도 사기를 친 거예요. 하나로 한 184만원 정도? 이게 중국 돈으로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사기치고 톡겨 도망 온 곳이 바오터우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명이나 얼굴 드러내고 다니다가 피해자들한테 걸리면 어떡해요. 경찰한테 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숨겼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아원이었던 거고요. 맨 처음에 두 남자가 만났을 때 리우는 같은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우는 야채, 아원은 정육점. 그렇게 각각 일하면서 둘이 친한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 그러다 어느 한날 리우가 술 한 병을 들고 찾아와서는 아원한테 야채 가게가 잘 안 되고 뭐 이래저래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때 아원이 야, 너 그러면 그 야채 가게 정리하고 우리 정육점 일 도와줄래? 대신 네가 선택해. 숙식 제공 안 해주고 월급으로 받아갈래? 아니면 월급은 안 주고 대신 숙식 제공하는 걸로 할래? 그러니까 이때 리우가 숙식 제공을 해달라. 월급은 그냥 그걸로 퉁치자. 그렇게 리우가 아원 일을 도와주면서 그가 제공한 집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아원의 아내 허야모와도 친해지게 됩니다. 앞서 그랬죠. 허야모 이뻤다고.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아원 몰래 허야모한테 고백까지 합니다. 허야모, 나랑 아원 몰래 한번 만나볼래요? 내가 아원한테는 비밀로 할게. 와, 이 말 듣는데 5만정 안 떨어졌겠습니까? 바로 정신 차리라고 허야모가 거절한 거예요. 하지만 계속 얼굴은 봐야 하는 상황. 마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애정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 집착으로까지.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리우가 일을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아원 열받아서 허야모가 있는 앞에서 막 리우를 꾸짖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일 제대로 안 해? 이게 뭐야? 내가 사랑하는 허야모 앞에서 내 꼴이 뭐가 돼? 거기다 이 새끼, 내가 여기서 반년 가까이 일했는데 월급 한 번 준 적이 없어. 이게 말이 돼? 아니, 숙식 제공해주고 월급 안 받기로 다 해놓고 이때 이 일로 아원한테 원한을 품게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2016년 12월 17일 아원과 리우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리우가 선 넘는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아원, 나 당신 아내 좋아. 사랑해. 나 당신 아내와 사귀고 싶어. 자고 싶어. 어떤 남자가 이런 얘기 듣고 안 빡칩니까? 당연히 아원, 이 새끼가 미쳤나? 들고 일어난 거예요. 두 남자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리우 참아왔던 분노가 우르르르 파파파파. 그렇게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서 아원의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그 후에 아원의 주머니를 뒤져 집 열쇠를 획득. 바로 시신을 옮겨 집 지하실 야채 저장고에 숨겨놨던 거예요. 그 후에 기다립니다. 누굴? 이쁜 허야모를. 네, 이거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허야모가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강제로 성폭행 시도. 허야모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저항하니까 이놈이 더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손을 밧줄로 묶고 테이프질을 하고 성폭행을 한 뒤에 똑같이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이렇게 부부를 다 죽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 두 시신 어떻게 숨기지? 아, 맞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딸 하나가 더 있지 않나? 내가 시신을 그대로 두고 가면 그 딸이 자기 부모 시신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야. 그럼 나 또 잡힐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싸리 그냥 딸까지 죽여버리고 가자. 그래서 14살 딸이 집에 오길 기다렸다가 또 똑같이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와, 친절을 베풀었더니 이렇게 똥을 먹여버렸습니다. 이딴 새끼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이런 놈은 최고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엄청 고문한 뒤에 사형으로 죽여야 되는데, 바로 죽이면 안 되는데. 여튼 이놈 사형받았습니다. 이놈이요, 경찰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원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이런 놈들은 왜 생전에 그 짓거리 할 땐 못 느끼고 다 일 치고 나서야 느끼는 건지. 재판 후에도 그는 계속 울었다는데요. 자기가 사형받았다는 거에 지금 이 상황, 자기 처지가 너무 그래서 온 걸까요? 아니면 사형받은 게 무서워서 온 걸까요? 아니면 정말 피해자한테 미안해서 온 걸까요? 두 손으로 사람을 무려 3명이나 죽이면서도 미안함, 죄책감, 죽이고 나서조차도 경찰 조사에서조차 전혀 못 느끼던 놈이 재판 법정에 서가지고 사형을 딱 선고받으니 펑펑 울고 미안하다고. 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가족을 모두 죽여버린 파렴치한 한 악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